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이렇게 일찍 서두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일본으로 갑니다. 동경에 가서 오늘 만나뵈야 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일찍 서두는 겁니다. 물론 4월 혁명 때문에 갑니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아마 제일 빨리 들어오신 분이 박시정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일 빨리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5시인데 새벽 5시인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참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내일이면 대법원에서 지난 4.15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재판을 다 끝냅니다. 내일은 다 없애고 무죄, 아무 죄 없어. 4.15 부정선거는 없었어 라고 하는 판결을 내일 31일 날 내립니다. 그래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읽어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곧 다가올 퇴임을 앞두고 4.15 총선의 모든 무효소송을 날치기 판결로 덮어버렸다. 대법원이 끊임없이 법을 어겼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김명수, 천대엽, 조지현, 이동원, 민우숙, 노종희, 안철상, 이흉구, 김재용, 노태악 쓰레기 같은 역적 대법관을 우리가 처단하자. 부정선거 국민저항 특공 결사대의 슬로건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내일입니다. 이제 다 깨끗이 다 일괄해서 다 김명수가 퇴임하기 전에 내일 다 그냥 무죄를 선고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민경호 의원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대법원 선고하지 말아달라는 라고 하는 선고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만 역시 헌법재판소나 그리고 대법원이나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그게 그겁니다. 예. 각하했습니다. 각하라는 건 뭐냐면 심리도 안 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린다는 겁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 하면서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그래픽입니다.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공범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추리 투표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나라 다 망하게 생겼어. 이 부부충들아. 이 부부라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 부정하는 사람들 부부충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된 지 지금 1년 거의 한 반 정도가 지난 5월 달에 임명됐으니까 6, 7, 8, 이제 9월 달에 쓰죠. 그러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 돼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범죄는 부정선거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훔치는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도 대규모로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절도 사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부정선거 수사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대통령이 되고 지금 1년 4개월이 됐는데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언에 따르면 부정선거의 부자도 끊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용산 청와대실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처음에 이분이 집권했을 때 부정선거부터 수사하면 저 170석의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 야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끌려다녔어요. 저쪽이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을
공무원이 훔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수사해야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배추인 투표지, 뭐 본드 투표지, 뭐 일장기 투표지 모를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책임을 윤석열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넘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책임 중에 가장 큰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방기한 책임. 이것은 가장 큰 겁니다. 국민 주권을 대규모로 탈취해간 그 단군일의 최대의 절도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것. 이건 범죄입니다. 크나큰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크나큰 범죄 2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는 저질렀어요.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내란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주권이 대량으로 탈취된 것에 대해 침묵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2개가 다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4월 10일에 자기가 이렇게 2가지 원죄, 박근혜 대통령을 엉터리로 탄핵시킨 원죄와 4.15 부정선거 같은 것을 수사하지 않은 이 원죄를 지켜줘야 할, 자신을 방어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4월 10일에 자기 말 잘 들었던 검사 출신 부하들을 대거 공천할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자기를 방어해줄 호위무사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옛날 검사 출신들을 대거 공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에게 말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털고 가라. 탄핵의 죄를 털고 가라. 수백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결재 해지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결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추소문이 석방하고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국정원장 석방하고 그냥 변희재 불러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법적 책임은 내가 나중에 지겠다. 퇴임 후에 지겠다. 여러분 퇴임 후에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안 했어요. 왜? 겁쟁이니까. 겁쟁이니까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겁쟁이가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는 꼴은 어떤 모습이냐. 꿩이 매에 쫓기면 그냥 머리만 땅에 이렇게 쑤셔 박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가장 겁쟁이가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해서 그걸 풀어나갈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나 잘못했다. 5년 뒤에 내가 평가를 받겠다. 그러나 내가 결재 해지해서 다 잘못된 거 뜯어고치겠다. 그리고 평가를 받겠다라고 해야 하는 그런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도망만 다녀요. 지금 태블릿 PC 어떻게 됐어요? 태블릿 PC 2개 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우리나라 태블릿 PC는 새끼치니까 윤석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블릿 PC가 새끼친을 치도록 하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밝혀지잖아요. 2개 다 가짜라는 게. 법원에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런 겁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퇴임 전에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됐던 모든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을 다 기각해버리거나 각하해버리면 그걸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한숨 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비겁해요. 그리고 겁이 많아요. 겁쟁입니다. 사실을, 역사를 지켜 사실을 직면하세요. 본인이 내란범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본인이 4.15 부정선거를 어떤 이유로든 수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세요. 그것을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손잡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천만에. 역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내란 범위에 결재해지하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니. 아니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선택을 했잖아요. 5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지금 벌써 1년 4개월 흘려버렸어요. 점점 집행유예 기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 기간에 결재하지 못하면 윤석열과 문재인은 손잡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딘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국민대학교의 안드레이 란코프라고 하는 교수가 칼럼을 썼어요. 미국이 소련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한다. 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태도이지만 한국이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 미국도 핵 보유국가 대립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ICBM이 미국을 위협한다. 그러면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수 있을까? 미국이 LA를 시행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 이제 남한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절대 억제수단인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때가 됐다. 타격질수로 바뀌는 세계는 경찰이 한 명도 없고 깡패들이 많은 마을과 비슷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서 권총은 살아남기 힘들다. 물론 남한 쪽에서의 핵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남한은 기술과 재정이 출발하지만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매우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테다. 안보 위기감이 별로 없고 잘 사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한국민들은 이 압박에 저항하고 핵을 계속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남한 쪽의 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오늘날 나라의 안전 및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핵무기의 개발, 배치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과 공동으로 핵을 개발하자. 일본과 공동으로 핵을 개발해서 한국, 일본, 미국이 또는 호주가 공동으로 핵 사용권을 갖는다면 우리가 외국의 핵 개발 압력, 경제 제재나 이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일본과 핵 무장을 공동으로 하느냐? 예. 우리가 핵 무장하면 일본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선 전 세계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경제를 동시에 압박한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야, 너 이상로 친일파 아니야? 예, 친일파입니다. 지금은 친일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일본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여 좀 해주세요.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전부 제가 10박 11일 동안 10월 2일 날 출발합니다. 자,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기업자 사장님을 뵙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 회사에 가장 똑똑한 정말로 대한민국 인지로 키우고 싶은 사원이 있으면 이 기획에 좀 동참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말로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세계관을 가진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여기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친일파입니다.
지금 친일을 해야만 우리나라는 됩니다. 자, 중앙일보가 지금 이런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퍼져 있고, 매일 사람들이 다 하루 왕복 3시간 정도 출퇴근을 한다, 서울로.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예. 이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대단한, 뭐, 고생하는 사람 고생하는 거지,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 뭐, 출퇴근할 때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 왜 그렇게 됐냐? 노무현 시정 때부터 신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한국은행 총재가, 박수영 총재가 신도시 개발하면 재앙의 소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재앙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용적률을 1000에서 2000%로 높여주는 겁니다.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목동만 해도 용적률 재개발해도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파트가 2배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그 개발이 끝나면 가격은 2배로 뜁니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 공급량을 높이랬더니 주택 공급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을 높여줘요. 큰일 납니다. 저는 1000%, 2000% 주라는 겁니다. 일본 동경은 1000%, 2000%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아졌어, 일본 도심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권보다 더 싸. 그러니까 들어왔잖아요. 일본은 하는데 왜 한국은 못해요? 일본 동경 도지사는 용적률 1000%, 2000% 주는데 왜 한국의 오세훈 시장은 용적률 300%에 머무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도시의 높이는 그 나라 정치인의 IQ에 비례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 오세훈식, 박원순식, 오세훈식 재개발, 재건축은 재앙의 서곡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 내년 뭐 이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끝나면 아파트 가격 폭등할 겁니다. 강남은 100억 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원희룡과 오세훈 그리고 박원순입니다. 안 돼요. 주택 공급 수준을 높이랬더니 아파트 가격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자,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 하나 또 뉴스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이 출장을 53회 나갔어요. 정율성 출장을. 가서 중국 가서 만리장성까지 봤다는 겁니다. 점이 가병입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잼버리 검찰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감사원은 뭐 감사 준비만 하고 있다는 얘기만 해. 뭘 감사 준비만 해. 빨리 가서 감사하지. 증거 다 인멸하면 뒤엔 뭐 할 필요가, 뭐 할 건다는 거야. 내려가서 감사하면 되지. 뭘 준비라고 앉아 있어. 아니, 검찰과 감사원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감사원은 매번 준비만 해. 감사 준비가 끝나는 대로 내려가서 가겠다고. 무슨 준비를 해? 그냥 기차 타고 내려가면 되지. KTX 타고. 우리 기자들은 사건 터지면 그냥 가요. 준비 없어. 그냥 가. 자다가 또 벌떼는 슬리퍼 신고 가. 왜 감사원 사람들은 준비 기간이 그 오래 걸려? 그리고 검찰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혁명을 준비 중입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이전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요즘 비겁한 사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을 일찍 한 이유가
4월 혁명 때문에 갑니다. 곧 방송 끝나는 대로 김포공항으로 가서 일본 동경으로 갑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이고요. 이상으로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하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하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아침 새벽에 5시에 방송을 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관과 선관위는 한 몸인 거 확산되어 있죠. 다 판사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다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가 수사하고 압수도 하고 자기가 재판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선거 무효소송 내리면 자기 감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왜? 고소고발에 많이 들어갔어요. 꽃다발도 보냈어요. 부정선거 수사해달라고.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지금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방송은 일본 동경에서 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